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예.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최재성 정 수석님. 지금 총리실 측에서는 원래 이 쌍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까지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인 12월 30일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미 공개된 상태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겨서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시한을 당긴 겁니다. 왜 시한을 이렇게 많이 앞으로 당긴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사안이 섞였는데요. 예. 쌍특검이 하나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상설특검이 있거든요. 상설특검,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상설특검은 이미 이제 국회에서 추천안이 올라갔는데 예. 당연히 뭐 대통령 안 하고 권한대행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24일이라는 시점을 얘기하게 된 예. 동기가 될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섞인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24일 날 안 한다고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상설특검을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왜 안 하느냐. 예. 이거 빨리 해라.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두 가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라라고 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넓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상설 특검, 그다음에 내란 1번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럼 세 가지를 내일까지 빨리 처리하라 이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섞인 거라니까요. 예. 상설특검을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 탄핵을 추진하겠다. 예. 요거 하고 1월 1일까지 시한이 돼 있는 예. 쌍특검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그건 뒤의 얘기인데 예. 시점이 지금 섞여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잘 정돈이 안 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약간 정돈 안 상태로 혼재돼서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가 해석하기엔 그 문장만 보면 예. 상설특검을 앞에 얘기하고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 추진하겠다. 예.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표하지 않으면은 예. 탄핵 추진하겠다. 예. 요 얘기가 섞인 거라서 상설특검에 방점을 찍는 것이 맞는 상설특검은 것 같아요. 24일 그 시한 날짜인 거고 공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특정 날짜 시한을 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민주당 내에서 아무튼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씀은 혼재돼서 나왔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24일 내일 시한으로 지금 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건 어제도 계속 여야 공방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쪽 인사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나아간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아까 저희가 순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만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줄 탄핵 소추를 예고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전략의 입이죠. 원내 전략의 입이 노정면 대변인을 통해서 다 이제 예. 릴리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속내기가 다 드러났죠. 일단은 국무회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덕수 총리가 빠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국무회의를 무장해제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줄 탄핵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최재성 수석께서 이제 이 상특검법하고 이제 뭐 상설특검법. 상설특검법 이걸 갖다 혼재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은 24일 이 쌍특검법의 데드라인을 그때 정한 겁니다. 이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일찍 상황으로 간다는 지금 거예요.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는 이게 안 올라갔다고 그렇죠. 좀 전해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또 오늘 밤이라도 예. 올릴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올릴 수도 있는데 예. 아직 지금까지는 뭐 안 올렸다는 게 그 분위기고요.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총리의 지위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탄핵하겠다는지 예. 이것도 지금 명백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지위 같은 경우는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이제 되는 거고 예.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 같은 경우는 또 국회 3분의 2의 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정확한 지금 현재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예.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은 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지위를 존중하고 일정 부분 유지하고 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웬만큼 그래도 돌아가게끔 그건 뒷받침해 주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그게 24일이고 또 뭐 오늘 노정면 대변인 이야기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다음에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인데 부총리입니다. 이 친구도 날려버리고 이주호 교육부총리 날리고 그 다음에 유상일 가기 정보통신부 장관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태일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 딱 날려버리면은 16명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6명이 딱 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에서 그러면 공석인 상태고. 그리고 박성재 이미 그분은 이제 예. 뭐 국회에서 탄핵이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상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무장해제시키고 민주당 시기에 유권 지금 현재 법률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처리된 법안들이 정부에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뭐고 안에 이거 뭐 공포할 뭐 필요도 없이 없으니 그냥 자동으로 국회만 자동으로 통과하면? 이거는 발효가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곡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줄탄핵 얘기까지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넘어선 줄탄핵 소추 뭐 이런 얘기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뭐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지 조금 더 이게 실현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의결 정수가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달리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해 놓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반수로 갑자기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중 요소를 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즉시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국회 제적 3분의 2로 명시하실 뿐 나머지 대행이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색을 갖지 않는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좀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겠다. 주장이 맞서죠. 지금 200명과 151명 얘기. 숫자로 따지면 이거예요. 그 이상 얘기인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국회를 통과할 때 가결할 때 몇 표가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거 국무총리니까 원래 국무총리였다가 권한대행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 찬성 국무총리 탄핵소추 요건이거든요. 그럼 151석만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200석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200석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숫자 얘기 나옵니다. 지금요. 아주 간명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저런 논쟁,
이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부터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한 총리를 탄핵하면 200석 이상 돼야 가결 정족수가 몇 표여야 되는 건가? 150석. 이게 예. 다 필요 없는 논쟁인 게요. 예. 한덕수 대행은 예. 본직이 총리고요. 임시직이 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대통령과 똑같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라 하면 예. 지위는 유지가 돼요. 그렇죠. 대통령은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분이 대통령인 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그래서 의전이니 경원이 다 지금 똑같이 예. 탄핵 지금 국회 탄핵되고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똑같은 지위를 유지합니다. 예.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 정지된 직무에 대해서 본직이 총리인 자가 예.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대행을 탄핵함에 있어서의 요건은 총리에 준하는 거지 예. 대통령에 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위는 지금 한 총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아까 그러면은- 살짝 언급하셨어요. 자,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1야당 예.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제 중심을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헌법적인 기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쉽게 말하면 권한 대행 체제가 헌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헌법에 그 조문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이어받은 한독수 총리인데 지금 총리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총리의 직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헌재에서 예. 탄핵소추 심판을 통해서 이제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 대통령직은 그때부터 최종 판가름 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직을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직을 이어서 대통령직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헌법 조문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방식의 유권 해석은 이건 맞지 않다. 이 역시도 헌재에서 그럼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면. 자, 대통령의 지위와 예. 직무를 대행을 하면 예. 그거는 200석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결 요건을. 어. 그러나 직무만 대행을 하는 거고요. 예. 지위는 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 두 분, 그래서 직무정지예요.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들이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고 대립이 나오는 상황.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이 지나게 되면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가결 정족수를 과연 적용받게 되는 건지, 이건 또 내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죠. 다음 주제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산보살의 수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부이죠, 지금요. 꽤 됐습니다, 군대를 떠난 지. 그리고 안산에서 뭐 점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뭐 도움을 줬다, 그리고 뭐 안산 보살을 불렀다. 근데 그 점집에서 경찰이 수첩을
확보했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되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가 하나 열렸는데 여기에서 경찰 관계자가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관등 성명 기억하십니까?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구모모 중령이었습니다.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체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지금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로 넘어가는 그 시각 체포조가 과연 어떤 식으로 꾸려졌고 어떤 모습이나 이걸 두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경찰과 관련된 체포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뭔가 수사 당국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키워드에 안산보살의 수첩이 있잖아요. 이게 점집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적혀 있다 그러는데 우선 체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의 수첩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국회 봉쇄다. 이렇게 뭐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수거 대상입니다. 이게 군에서 쓰는 말입니까? 수거라는 표현을 뭔가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짐작컨대 체포의 의미로 보이거든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수첩인데 이게 거의 최대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 누구 되면서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답니다. 이거는 체포로 의미로 보이는데 최재성 전 수석님. 이런 비슷한 정황들이 앞서서는 이제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쭉 있었는데 지금 이 수첩에도 그 맥락에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이거든요. 수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체포의 초차도 윤 대통령 꺼낸 적이 없다라는 이거와 배치되는 정황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그 새 사령관의 일단 증언이죠. 거기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고 수차례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끌어내라. 또 뭐 이런 이제 또 정족수가 안 됐으니 빨리 국회 들어가서 해라. 뭐 이런 등등이 직접 대통령이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깊숙이 계엄에 이제 가담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예. 저기에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는 앞선 그 일종의 이제 증언이죠. 자백 증언 예. 이것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노사령관하고 저런 것을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이미 자백하고 증언했던 그 내용들이 훨씬 더 그건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까지 그것도 수차례 통화까지 증언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점에서는 더 위력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방금 전에 이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얘기 들었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 방금 속보로 알려집니다. 노상원 수첩의 사살 표현도 경찰에서는 사실과 부합하다.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그게 사살을 의미하는 건가? 뭐가 표현이 있는가? 사실과 부합하다. 김성태 전 수석님. 저 내용이 바로 우종수 예. 국수본 본부장이 오늘 국회에서 예. 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살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이 노종원 지금 전 이 정보사령관 수첩에 예. 이 내용이 있었냐 하니까 사실과 부합하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그게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냐 그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과 부합하다. 그럼 이게 아까 수거라는 표현. 그럼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부합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그런 내용이죠. 분명히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 노상원 씨는 과거에는 정보사령관을 했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는 군을 떠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죠. 더군다나 점집에서 동업을 하면서 예. 본인이 생계를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런 분하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또 이 지금 현재 노상원 씨가 왜 등장했는가 하면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핸드폰을 갖다가 예. 이제 포렌식하고 그 통화 내역을 추적해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통화 내역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작이 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집을 압수수색 급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수첩이 발견됐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 상임위에서 지금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부합한다는 설명이 경찰 측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 우종수 수본 본부장이 이건 뭐 부정하지도 그리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뭐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또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살성한 인정한 내용이죠.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뭐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예.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예. 방금 좀 뭐 다른 얘기가 다른 내용 좀 전해드리고요. 계속 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 쪽의 설명은 뭐 사살과 관련된 그런 표현의 질문 그게 있는가에 여부에 대한 그런 취지의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서 노상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수고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수첩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죠. 북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답니다. 북의 공격 유도. 최재성 전 수석님. 그렇다면 이거는요. 지금 사실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또 혐의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이게 이제 계엄도 그냥 계엄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예. 5.18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예.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이 관련 이제 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들을 방해 내지는 봉쇄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의 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국회 봉쇄해라 이거는 예. 증거를 따질 필요 없이 온 국민이 뭐 생중계로 영상과 봤거든요. 진술들이 많이 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넘어간 얘기인데 예. 통상 이제 그 정도가 다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건 이미 이제 입증이 된 바와 다름없다고 보고. 그런데 특이한 게 나오는 게 김어준 씨의 소위 국회에서의 제보받은 사실에 대한 공개. 예. 그걸로 소위 말해서 북한 개입설, 예. 사살 이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뭐 김어준 씨 내용 중에 예.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양정철 뭐 언급이 등등 됩니다. 이름들이 언급이 체포돼서 가는 계엄군에게 예. 체포돼서 가는 사람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구출하는 척하고 도주한다. 뭐 이런 등등인데 요게 이제 북개입설. 예.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저것이 상상하기도 싫은 그다음에 김어준 씨 얘기도 저건 음모론이다라고 예. 얘기했던 것의 일종의 뭐 사실관계는 이제 뒤에 수사를 민주당에서도 통해서 자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요. 예.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사살하고 NLL 북풍 유도. 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요.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왜 그랬을까?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어. 계엄이 예. 성공을 했다 하면 잘못된 계엄이라 하더라도 포고령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정당활동 예. 금지시키고 해서 지금 계엄 치하야 오늘. 예. 그래도 사후에 이 계엄의 위헌성 논란, 불법성 논란, 내란죄 논란을 사후적으로라도 넘을 수 있는 것이
북한 개입설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것을 공작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했다면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건 충격적인 지금요. 일단 단초가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열리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는데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풍선 얘기도 잠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경찰의 얘기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오물풍선 표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물풍선. 아까 NLL 얘기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요. 앞서서 이거 벌써 몇 달 지났죠. 북한이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남쪽에서 날아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국회에서도 이 내용이 꽤 많이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남조선이 도발을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가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데 나왔는데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죠.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영상으로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지금 앞서 저 얘기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무인기 그리고 북한 NLL 공격 유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저 내용을 뭐 좀 들었는데 예. 뭐 이런 내용까지 행안위에서 나왔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청에 이 국수본에서 지금 검찰과 경쟁적으로 공수처하고 이렇게 예. 윤석열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말 경찰 입장에서도 뭐 수사 경쟁에서 이게 과열돼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노사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인위적으로 저걸 조작하고 한마디로 공작해서 저런 내용을 국회 행안위에서 가서 저런 정언을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막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노상원 씨가 자필로 쓴 그 수첩이 예. 그 이제 안산 점집에서 저게 발견됐다는 건데 저 내용을 이제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이제 말한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월달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었죠. 예. 그때 이제 국회에서도 이게 북한의 이제 이 무인기 객추를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상하게 대대적으로 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에도 이 내용을 다 국민들도 알게 그래서 됐어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난 이제 건가? 국회에서도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대.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처럼 그때 김용현 전 장관 답변이 명백치가 않아요. 뭐 확인을 못한다. 확인 못 해주겠다. 해줄 수 없다. 그게 기본 입장이다. 이제 이런 건데 만일 그렇다 하면은 이건 이 노상원 씨 전 정보사령관의 이 수첩의 내용처럼 북방 한계선에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그 내용과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우발적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예, 예. 또 뭐 장관 또 헌법기관인 예, 감사원장 검사들을 뭐 탄핵이기 탄핵소추, 때문에 예. 이걸 하는 거다. 이 말에 좀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요, 이게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에 나왔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고요. 오늘 국회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요 상황 조금 더 신중하고 깊게 들어가 보겠죠. 수사 당국에서는요.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관여한 듯한.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계엄 배후에 민간인들이 과연 있었던 건가? 이게 다 정보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꽤나. 이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18년에 전역했어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요.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등가합니다. 이분은 그 전에 전역했어요. 근데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양모 씨라고 등장하는데 이분은 양 집사, 양 박사라고 불립니다.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김 전 장관 수사장 때 뭐 통신병으로 인연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의 동선이나 통화 내용 이거를 알 수 있는 키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민간인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왜 지금 계엄관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원래 이제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예. 임명을 할 때부터 이상했잖아요. 육참에는 계엄부서가 없거든요. 예. 합참에 있습니다. 이게 합참으로 안 가요. 그래서 합참의장은 이번에 사전에 인지도 못했고 예. 계엄에 관련되지도 못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준비된 계엄인데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비선을 통해서 준비되어 온 계엄이다. 합참이나 군의 공식적인 군령 라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예. 사실은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예,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총지휘를 하고 예. 기획도 기획의 총책이죠. 그러니까 군의 그러니까 뭐 계엄 자체가 불법이지만 예. 군의 군령에 이제 합법 라인이나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가다 보니까 자꾸 비공개 극비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김용현 1인이 이것을 다 좌우지하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믿을 수 있는 인물 개인 위주로 라인으로 자꾸 뭔가를 간 거죠. 그럼 이른바 이게 언론 나온 표현이 비선 계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정농단까지 같이 된 그런 케이스라서요. 계엄도 그야말로 그냥 계엄이 아니고 예. 비선 계엄이죠. 거기에 민간이 군을 움직여버리는 예. 이런 것까지 노정된 하나의 그 역성 계엄 같은 거죠. 군 출신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민간인 신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뭔가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안산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죠. 점집을 뭐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계엄 선포 두세 달 전쯤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당시에 굉장히 좀 기뻐하면서 들었다. 이 운이라는 거는 이걸 계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지금? 사실상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 경호처장 하면서 사실상 뭐 물론 대통령 경호 그 업무 자체가 예.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다른 이제 뭐 동료 간부들하고도 예. 소통을 잘 안 하는 기구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떨어지면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엉겹결에 한 이야기든 뭐든 이렇게 자꾸 나오고 주변 진술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군 인맥을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이분이 이제 3스타로 에이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육군 대장이 되지 않고 나서 그 당시
그 국방장관한테 대단히 원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을 좀 가졌던 사람이죠. 나름 자기를 잘 따랐던 육사 후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노상은 지금 현재 방첩사전 사령관. 지금 민간인으로 된 이 인물들.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나름 역할을 한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최수석 이야기했듯이 이게 비상경비계엄, 뭐 계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비상계엄을 실시하면서 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통령이 이 군 조직을 그러면 비상계엄을 군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저렇게 비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했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김용현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적 라인에서 이 계엄이 핵책되어졌다면은 이거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죠. 어떤 경우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한 점 어고 없이 연루되고 관련된 자들을 색출해내야죠. 그러면서 지금 뭐 운이 튀었다. 그러니까 역술 관련된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게 뒤늦게 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뭔가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얘기가 됐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데 화면으로 보죠. 바로 탱크 부대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 4명의 인물이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이게 계엄 선포 당일날이에요. 3일.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죠. 근데 여기에 모이면 여기 노상원 전 사령관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면 93의 제2기갑여단장 탱크 부대장입니다. 이 회동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이 이 참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회동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얘기했고. 그런데 그날 밤 12월 3일 밤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도 이 탱크 부대장이 있었다고 앞서 알려졌죠. 그러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정말 탱크 동원 가능성을 뭔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매우 이제 두렵기도 하고 참 싫기도 한 게 상상해본 것이 현실이 되잖아요. 계엄도 설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계엄 이 우려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 등등에 대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거 오버하는 거다. 지금 이 시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거는 계엄도 그냥 계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45년 전에 계엄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훨씬 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탱크 부대가 롯데리아 회동, 2차 회동 그리고 대기 중에도 탱크 부대가 관련자가 대기하고 있었고 제2기갑여단장.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게 단순히 국회를 윤 대통령 얘기처럼 경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혈 진압까지 또 무력 진압까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엄을 전국화하고 상당 기간 계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엄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혈 진압하기 위한 프로젝트까지 준비하고 가동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북풍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상상해봤던 모든 것이 현실화 내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도했던 그런 거죠. 너무 경악할 만한 그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게 실제 뭐 탱크가 그날 등장하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탱크 부대장, 제2기갑여단장 곳곳에서 지금 뭔가를 회동을 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93의 여단장 흔히 말하는 저 탱크 부대가 과거에도 이제 또 광화문까지 들어왔던 그 경험이 있는 그 부대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계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뭐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 끼었던 것 같은데 실행은 안 했죠. 바로 저 자리에도 그날 정보사에 가서 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도
본인은 이틀 동안 휴가를 뭐 내고 휴가 기간이었다 그러죠. 내고 예. 가 있은 거죠. 그리고 휴가 낸 사람이 왜 저기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냈는데 왜 거기 가서 예, 그런 자리하고 거죠.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 핸드폰 통화 내역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은 예. 실체적 진실을 뭐 이게 파헤치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왜 저런 사람을 말만 믿고 이렇게 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지금 보수 계멸의 위기까지도 다가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절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호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저는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위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 그리고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걸 속보로 전해드렸고 두 분과 좀 얘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